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29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오직 저를 키우는 데 온 힘을 쏟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넌 내 인생의 희망이자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그래서일까요? 저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노력 덕분에 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합격증을 손에 들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기뻐서 밤새 잠을 못 주무셨고 저는 어머니의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안정적인 직장이었고 이제부터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저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시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한 건 바로 연애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로 간 모임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날 우리는 처음부터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저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점이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린 순간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며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려해서 비롯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반대는 선을 넘었습니다. 너는 대기업에 다니고 좋은 대학을 나왔잖아. 왜 너한테 한참 못 미치는 여자를 만나는 거야? 어머니, 저는 그 사람이 좋아요. 다른 조건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의 행복을 바라신다면 제 연애를 인정해주세요. 네 입장만 말하지 말고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 평생 고생하며 너를 키웠는데 너에게 어울리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어머니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제 인생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의 선 넘는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근처로 찾아와 저와 여자친구를 감시하거나 직접 나타나 여자친구를 떼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너 따위가 우리 아들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당장 꺼져. 여자친구는 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선을 넘고 계세요. 계속 이러시면 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싶어져요. 너를 위해 평생 고생한 내 마음을 네가 이렇게 몰라줄지 몰랐다. 네가 나를 버리겠다면 난 위험한 결정을 할지도 몰라. 어머니의 눈물과 단호한 말에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정말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 어머니 때문이야? 맞아, 어머님께서 우리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셔. 그게 이유야? 날 사랑하잖아. 사랑해. 정말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야. 평생 나를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 없어. 그럼 난 어떻게 해? 너를 잃으면 난 어떻게 살아? 나도 널 잃으면 너무 힘들 거야. 하지만 이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일 거라고 믿고 싶어. 넌 어머니를 위해 나를 버리는 거네. 하지만 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지만 지금은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 널 기다릴게. 고마워.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그녀는 제 결정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우리 둘 다 이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작별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어머니와 함께 안정적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녀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선택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행복을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냈어야 했을까요?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선택을 되돌아보고는 합니다. 저는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도 사실 결혼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이별의 아픔이 아직 남아있었고 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결혼시키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찼으니 결혼해야지. 네 친구들도 장가 갔는데 너도 가정을 꾸려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 저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선을 봐야지. 너에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엄마가 알아봤어. 저는 선을 봐야 한다는 말에 한숨이 났습니다.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강요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때? 괜찮은 아가씨지? 학벌도 너랑 어울리더라. 네, 괜찮은데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다고 계속 만나봐라. 어머니의 강요로 저는 결국 그녀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결혼을 앞두고 집은 정말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하려면 열쇠 2개는 해와야 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사법시험이라도 합격했나요? 무슨 대단한 업적이라도 한 것처럼 당연하게 열쇠를 요구합니까? 우리 아들은 사법시험에 버금가는 학벌을 가졌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집과 차 정도는 요구할 수 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딸의 결혼을 위해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결혼에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어머니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라, 이번 설에는 혼자 음식을 준비해라. 내가 바쁘니까 네가 솜씨를 발휘해봐. 어머니 저 혼자 준비하기엔 벅찰 것 같아요. 남편이랑 같이 준비할게요. 남자는 주방 일을 하면 안 돼. 회사 일도 바쁜데 너 혼자 준비하렴. 아내는 저에게 말도 못하고 명절마다 모든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머니가 아내의 집안에 돈을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며느라, 집이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저희가 신혼살림을 구매하느라 지금 돈이 없어요. 몇 년 후에 하는 게 어떨까요? 친정에 부탁하면 되지 않니? 여유가 있으시니 네가 부탁하면 들어주실 거야. 아내는 친정에 자꾸 돈을 요구하는 어머니를 견디지 못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아들 뒀다고 돈을 계속 요구하셔. 미안해. 내가 엄마랑 얘기해볼게.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무시하고 아내와 아내 집안에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셨습니다. 생필품부터 가전제품 심지어 여행 경비까지도 말이죠.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간다고 하더라. 딸이 있으면 비행기를 탄다고 하던데 네가 우리 집 딸이니 비행기 좀 타보자. 어머니 더 이상은 부모님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날 때렸어. 당장 집으로 와. 당장. 무슨 말씀이세요? 침착하게 말씀해보세요. 네가 직접 와서 봐. 내가 지금 무슨 꼴을 당하고 있는지. 너무 놀란 저는 반차를 내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과장되게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때렸다니 무슨 일이에요? 내가 잔소리를 했더니 나에게 손을 올리더라. 나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나를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몰아세우다니? 며느리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때렸을 리 없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결혼하니 엄마는 보이지도 않는 거니? 힘없는 늙은이의 말은 믿어주지도 않는구나. 그날 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내가 뭘 해도 항상 불만이야. 오늘도 갑자기 내가 어머니를 때렸다고 소리치셨어? 당신이 고생하는 거 알아. 어머니랑 부딪히지 않게 내가 잘해볼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아내가 차려온 밥상을 보고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이런 걸 나 먹으라고 만든 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돈 못 드리겠다고 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묻니? 내 뜻을 거스른다면 넌 계속 지옥에서 살게 될 거야. 그날 저녁 아내는 저에게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 견디겠어. 우리 이혼하자.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어머니 때문에 이 집에서 더는 살기 힘들 것 같아. 지금 같은 시대에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모두가 당신에게 손가락질을 할 거야. 그런 손가락질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 나는 매일 같이 어머니의 비난과 폭언을 듣고 있어. 이런 삶이 정상이야? 당신 힘든 거 알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버티면. 버티라고? 당신은 밖에서 일하니까 모르지. 나는 하루 종일 집에서 어머니와 부대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날 밤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갑작스러운 손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노려보는 눈빛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따님이 우리 아들과 이혼하겠다고 하니 부모님이 책임을 지셔야겠습니다. 딸을 이렇게 엉망으로 키운 건 부모님의 책임이니까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딸이 이혼을 하다니요? 우리 집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따님은 아들과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적반하장으로 아들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왜 우리 아들이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을 원한다면 해줄 테니 위자료를 주셔야겠습니다. 위자료라니요? 이혼을 한다고 해도 당사자들의 문제니 사돈이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나요? 맨날 불평불만에 집안 살림 하나 제대로 못했는데 저도 피해를 봤으니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우리 딸을 모욕하는 말은 삼가해 주세요. 저는 사실을 말한 건데요. 따님이 우리 집에 못 있겠다고 하니 당장 데려가세요. 너무 혼란스러웠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모님 댁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부모님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네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사실을 알린 것뿐이야. 위자료 얘기는 또 뭐예요? 딸을 이렇게 키운 건 부모의 책임이니 위자료를 달라고 한 거야. 그대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저와 더 이상 살지 않을 거라며 당장 이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우리 부부의 대화를 몰래 들으시고 아내의 친정집에 찾아간 것이었어요. 극으로 치달은 고부 갈등은 제가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받지 않는 것에 분통 터져 하셨지만 저는 위자료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혼자 지냈지만 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래? 이번에는 내가 제대로 골랐으니 선을 봐.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너도 나이 들어가는데 아이를 낳으려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야 해. 이번에는 어린 여자를 골라 이쁜 손주를 볼 거야.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저를 선보는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이번에 만날 여자는 정말 괜찮을 거야.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뻐서 네가 딱 좋아할 만한 타입이야. 결국 저는 어머니의 강요로 선자리에 나갔습니다. 선자리에 나온 그녀는 정말 예뻤습니다. 긴 생머리에 단아한 미소를 띠고 있던 그녀는 처음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대화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풍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삶을 원해요. 선자리도 그런 이유로 나온 거예요. 솔직한 모습이 좋네요. 저도 사실 이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나오기 싫었지만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나왔어요. 어머님이 저를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선자리가 처음인데 오늘이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어머니는 그녀와 데이트할 것을 권유했지만 저는 어머니 때문에 그녀와의 만남이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에 거부를 못하고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매력적이었고 어머니 말대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때? 얼굴도 예쁘고 나이도 어리고 딱이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여자를 놓치면 후회할 거야. 바로 결정해. 저는 어머니의 성화에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저는 그녀를 만나 결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고 그 태도에 제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와 잘 지내는 듯했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말이야? 내 아이가 생긴 거야? 응, 병원에서 확인받았어. 이제 아빠 될 준비를 해야 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곧바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임신을 했대요. 손주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이냐? 아이고 꿈에 파란 비단이 깔리더니 아들인가 보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아내를 돌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의 돌봄을 고맙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라, 아이 태교를 잘해야 한다. 우리 손주는 아들일 테니 손주 옷을 파란색으로 사왔어. 어머니,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어머니는 태어난 아기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딸이라니 아들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는 아내를 보지도 않고 병원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어머니의 태도에 아내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에게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은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친정이 가난해서 몸조리를 집에서 한 아내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보지도 않았고 아내도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우리 집 대가 끊기면 되겠니? 얼른 아들 낳을 준비를 해. 어머니,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이를 가지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어머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시대가 어떻든 내 생각은 확고해. 집에는 아들이 있어야 해. 어머니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내를 노골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 물자국이 남아있다며 다시 하라고 했고 하루는 아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는 이유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게을러서 어디다 쓰니? 고생하는 아들이 아침밥도 못 먹고 출근하는 게 말이나 돼? 감기 몸살에 걸려서 알람을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아내를 향한 어머니의 공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차린 밥상을 보고 말도 없이 밥상을 엎으셨습니다. 이걸 밥이라고 차렸어? 어머니는 첫 번째 아내에게 했던 행동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저는 노골적인 어머니의 모습에 첫 번째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부 갈등을 뛰어넘어 아내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분가하자. 이대로는 당신도 어머니도 편히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정말요? 고마워요, 여보.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집을 구해 분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습니다. 엄마 병나서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집에 들어와. 아버지 없이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가 이러면 안 되지. 저는 어머니를 혼자 둘 수도 없어 일주일에 반은 본가에서 반은 아내와 지내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이 상황에 불만이 많았지만 가난한 친정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참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내가 가난한 친정에 돈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통장의 비번을 전부 알고 계셨거든요. 며느리가 네 돈을 어디에 쓰는지 알아? 친정집에 다 퍼주고 있어, 이 바보야. 알고 있어요. 아내가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했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네 돈을 며느리에게 줘?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아내는 어머니의 비난을 참지 못하고 직접 대면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 돈이 네 돈이야? 니까짓 게 뭔데 내 아들 돈을 친정집에 갖다 줘? 저도 집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돈을 쓸 수 있죠. 남편한테 얘기도 했고요. 친정집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면 거지처럼 돈을 구걸하니? 어머니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에게 비난받을 이유는 없어요. 저는 또 다시 이혼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에게 분노했고 저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에게는 괴팍한 노인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알게 된 어머니의 치매 소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와 손주도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오직 어린 시절의 저만 기억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가 밥은 먹었니? 네가 좋아하는 반찬 해줄게. 엄마 나 알아보겠어? 엄마가 우리 아들을 못 알아보겠어? 학교는 잘 갔다 왔니? 응, 잘 갔다 왔어. 어머니는 어린 시절 저와 함께했던 기억만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둘이 지냈던 그 시절이 어머니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어머니의 병세로 인해 이혼 위기가 일단락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고 몇 해에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아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를 봐서 이혼은 하지 않겠지만 별거는 하고 싶어. 나도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저는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하며 고생했던 아내를 위해 작은 카페를 차려주고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오직 아이의 문제를 논의할 때만 이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회사에서도 은퇴를 하게 되었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옛 추억을 나누던 중 한동창이 그녀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야, 너 첫사랑 소식 들었냐? 그녀가 네 소식을 궁금해하더라. 진짜?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 결혼하고 남편 직장 때문에 해외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풋풋한 시절, 가슴 아픈 이별의 기억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나를 기억한다고? 혹시 연락처 알고 있어? 아쉽게도 연락처는 몰라. 하지만 알아볼 수는 있어. 알아볼까?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그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니.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마음이 설렜습니다. 동창을 통해 그녀의 소식을 들었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동창에게 부탁해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로요. 번호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기억 못할 리 없잖아. 잘 지냈어? 동창을 통해 네 소식을 들었어. 그녀는 조용히 웃더니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민 와서 아이 둘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 몇 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과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녀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혼으로 힘들었겠어. 물어볼 게 있는데 왜 내 소식을 궁금해했어? 우리 그때 어머니 때문에 강제로 헤어졌잖아. 난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도 너를 잊은 적 없어. 하지만 연락할 용기가 안 났어. 그럼 이제 용기를 내주면 좋겠어. 내가 사는 곳으로 한번 와줄래?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동안 침묵했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조만간 방문할게. 그렇게 우리의 통화는 끝났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소원해졌고 별거 중이긴 하지만 그녀를 만나러 가는 일이 마치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아직도 아내를 신경 쓰는 거야? 별거 중이라면 너도 이제 행복을 찾아야지. 아무리 별거 중이라지만 아직 법적으로 부부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그녀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핸드폰 액정에 그녀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하고 있어? 그냥 있어. 왜 이렇게 목소리가 무거워? 무슨 일 있어? 당신을 만나러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이 돼서. 아내 때문이야?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해해. 난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녀의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로 남아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도 위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상처까지 모두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선택이 쉽지 않겠지만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사랑과 책임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현명한 길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사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첫사랑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선택일지 아니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맞을지 조언을 해주고 싶은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